타이완 유사 시 일본이 자위권을 행사할 것인지를 두고 의회에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総理として初めて行われたということがこれだけ大きく取り上げられている。撤回するというようなことをされた方がいい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が。従来の見解に沿ったものでございますので、特に撤回、取り消しをするつもりはございません。最悪のケースというものを想定した答弁をいたしました。 발단이 된 건 사흘 전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었습니다. 中国による台湾の海上封鎖が発生した場合を問われてですね、存立危機事態になるかもしれない。戦艦を使ってですね、そして武力の行使も伴うものであれば、どう考えても存立危機事態になりうる。 자위대법상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국가 존립이 위태롭다면 총리가 자위대 출동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발언은 타이완 사태에 일본의 무력 개입 가능성을 처음 시사한 걸로 해석됐습니다. 그러자 쉐젠 주 오사카 중국 총영사는 소셜미디어에 타이완의 유사 사태를 일본과 동일시하는 건 일부 머리 나쁜 정치인이 선택하는 죽음의 길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심지어 더러운 목을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썼다가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발끈했습니다. 中国の在外公館の長の言論として極めて不適切と言わざるを得ません。強く抗議するとともに関連の投稿の速やかな削除を求めました。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타이완 문제에서 동맹국이 적극 개입하길 원하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코드를 맞춘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야권에선 군사적 긴장으로 치달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은주모입니다. 첫 회담을 위해 만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비교적 굳은 표정으로 악수를 나눴습니다. 회담 모두 발언에서 중국은 건설적 관계를, 일본은 이해와 협력을 언급했습니다. 致力于构建契合新时代要求的建设性、稳定性的中日关系。日中間にはさまざまな懸案と課題もございますが、それらを減らして、理解と協力を増やして、具体的な成果を出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하지만 비공개 회담에서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식민 지배의 통절한 반성을 담은 무라야마 다마를 언급하며 일본이 침략 역사를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일본이 중국의 올바른 인식을 갖길 바라고 양국이 서로의 위협이 되어선 안 된다고도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대중 강경파로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해온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겁니다. 일본도 민감한 현안을 쏟아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분쟁 지역인 동중국해 문제와 중국산 히토류 공급망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했고, 중국 내 일본인들의 안전 문제, 북한 문제, 그리고 홍콩, 신장 위구르 상황에 대한 우려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회담은 직전에야 시간과 장소가 확정되는 등 시작부터 진통을 겪었습니다. 회담 시간도 단 30분이었습니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하자 전과 다르게 시 주석이 아닌 총리 명의로 축전을 보냈는데 오늘 회담에서도 별도의 취임 축하는 하지 않았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한상호입니다. 오는 17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리는 국제 에어쇼에 참가할 예정이던 우리 공군 블랙 이글스 팀. 두바이까지 단번에 갈 순 없어 일본 오키나와 기지에서 중간급유를 받고 싶다고 지난달 일본 측에 요청했습니다. 한일 국방당국이 이를 협의하던 중 돌연 일본 측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달 말 블랙 이글스 팀이 독도 주변에서 비행 훈련을 했는데 그걸 문제 삼은 걸로 추정됩니다. 日韓の防衛当局間の調整が整わなかったため、韓国空軍機の那覇基地への飛来は中止となりました。これ以上の詳細については相手国との関係もあり、お答えは差し控えます。 국제항공 관례에 따라 중간급유를 위한 공항 사용 등은 적어도 한 달 전 협의가 끝나야 해 블랙 이글스 팀은 타이완 가오슝 공항 등 다른 공항을 이제와 이용할 수도 없게 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두바이 에어쇼 참가가 어려워진 겁니다. 한편 오는 13일 도쿄에서 열릴 일본 자위대 음악축제에 참가 예정이던 한국 군악대가 참가 보류를 통보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일본 측이 블랙 이글스 팀의 중간 급유를 거부하자 한국 측이 맞대응했다는 분석입니다. 자위대 축제 참가는
지난 9월 한일 국방장관이 인적 교류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했던 사안입니다. 한일 해군은 이달 중에 공동 실시하려던 수색과 구조훈련도 취소를 결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국방부는 따로 입장을 내진 않았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한 군사교류의 확대 전망도 있었지만 일본 측의 억지로 양국의 신경전이 거세지는 분위기입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취임 기자회견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분홍색 펜으로 질문을 받아 적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선 뜻밖의 이 볼펜에 관심이 몰렸습니다. 문구점에 가봤더니 총리가 사용한 화제의 볼펜이라는 메모지가 붙은 상품이 진열돼 있습니다. 黒とか他の色があれだったんですけど、まあやっぱりね、高橋さんが使ってからはこうすごい評判になって、いろんな方がこのピンクを探して、ピンクに関しては倍以上売れてますね。 출근할 때 드는 핸드백도 동이 났습니다. 회사 측은 10개월치 주문이 밀려서 내년 7월 말에나 받을 수 있다는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일본 첫 여성 총리 다카이치의 취임 직후 지지율은 71%, 2000년 이후 네 번째로 높은 총리 지지율입니다. 韓国海苔は大好き、韓国コスメも使ってます。韓国ドラマも見ております。 다카이치 총리가 언급한 한국 화장품도 다카이치 효과를 받습니다. 특히 한일 정상회담 때 선물로 받은 화장품까지 화제가 됐습니다. 高市総理が使っているかどうかは分かりませんけれども、プレゼントされたものも注目され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ね。 이런 초반 인기는 일단 외교 일정과 최고치를 경신한 주가지수, 그리고 여성들의 전폭적인 지지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려됐던 강경보수 행보를 자제하고 있는 것도 영향을 준 걸로 분석됩니다. 최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여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해 여소야대 구도까지 뒤집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현재 내각 지지율은 역대 내각들의 국회 해산 당시 지지율을 이미 웃돌고 있습니다. 다카이치는 국회 해산설에 선을 그었습니다. まあ今は解散について考えている余裕がございません。 하지만 30% 후반인 자민당 지지율까지 동반 상승할 경우 국회 과반을 노리고 조기 총선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문준모입니다.